네,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활동 기한을 2달을 흘려보냈고요. 또 노동개혁, 선거구 획정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 공방 중이어서 특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. 하지만 이 공적연금 강화,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해서는 절대 안 될 텐데요. 정면 인터뷰,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오전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죠? 네, 예. 네, 어떤 내용 주로 나왔나요? 네, 오늘은 사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 겸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출, 그리고 이번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지금 이 남은 활동 기한이 이제 3개월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. 네. 과연 이 특위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동안 이제 특위가 약 74일 동안 구성되지 않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감이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공적연금 특위는 그동안 과거에는 연금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이 국민연금을 또는 공무원연금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용돈연금으로 깎는 데 주력해 왔는데 네. 덜 주고 낮추는 데 주력해 왔는데 네. 오늘 구성된 이 특위는 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의제가 중심 의제가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후의 보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용돈연금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. 이게 조금 전에도 강조 주셨지만 그동안도 위원장님께서는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왜 중요하다고 이해해야 할까요? 공적연금은 그 연금 수준이 그 나라 국민들의 노후 수준으로 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으로 하면 수령액이 월 33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. 그래 제가 이제 용돈연금이다, 너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이렇게 수령액이 작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노인 빈곤율이 1등이고 네. 노인 자살률도 1등이고 현 노인만 가난하고 빈곤한 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현 청년 세대인 3포 세대, 또 50대 퇴직 베이버 부모들, 이런 노인들도 계속 가난한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 시대에는 그 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우리가 지난번 공무원연금 논란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40%잖아요. 네, 예. 평균 불과 30만 원대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번 특위의 좀 핵심적인 안건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50% 조정 여부가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 소득 대체율을 50%까지 높이는 것이 이번 특위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여당은 이거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도요. 네. 결국 50%까지 가는 방안을 뭘로 찾을 거냐,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 네. 점에서 이 가입자 조직의 생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그 돈을 내는 곳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사회적 기구에 참여할 건데요. 경총이라든가 정경련, 또 민주노총, 한국노총 이런 그 돈을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생각이 이제 50%까지 올릴 때 아무래도 이제 내는 돈을 좀 더 내는 쪽으로 가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인데 네.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야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정당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50%로 올리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과정에서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던 거고요. 예. 네. 그래서 말씀 주신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요. 거기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 20%를
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해소하는데 투자하자.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? 예, 그러니까 이제 이번 특위의 목표가 하나는 명목소득 대체율 50%로 올리는 게 하나가 목표고, 네. 또 하나의 목표는 이 공무원연금 때 발생하는 총 재정 결간액의 20%. 그러니까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2016년 내년 예산으로 따지면 한 1,700억 되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평균 한 3,500억 되고, 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만큼의 재정을 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지원하자,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투자하자. 이것이 네. 또한 이번 특위의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출산 크레딧이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서 사실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자. 이런 것이 또 하나 내용입니다. 네. 그런데요.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는 여당안도 있었고요.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또 이 반발도 있었는데 이 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에 사용하느냐 이런 좀 부정적인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? 공무원연금을 해서 전략된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거나 사각지대에 투입한 건 아닙니다. 네네.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을 때 들어갈 돈에, 즉 국가 재정 예산의 20%만큼을 사각지대에 투입한다라는 취지거든요. 좀 다른데요. 네네. 그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100이라는 돈을 재정을 했을 때 그 100 중에 20%만큼은 80은 국가 재정을 세이브한 데 쓰고 20%만큼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자. 그래서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을 높이는 데 쓰자.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. 그것이야말로 이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국민들이요.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봐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 같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? 지난번 5월 2일 공무원연금 합의를 국회에서 하니까 청와대와 문영표 장관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이기를 부추겼던 일이 있습니다. 네. 저희들은 이거 정말 잘못된 정부 대처였다라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래서 문영표 장관의 그 퇴진까지 저희들이 사퇴까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야당에서. 네. 다시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요. 네.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가가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요. 또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두면 고갈된다는 거지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번에 그 논의를 통해서 연금 납부액을 올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. 이것 역시 이번 특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. 네,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다 중요하고 이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. 여야가 노동개혁과 총선룰을 두고 공방 벌이고 있고요. 또 9월에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이제 전환될 것이 이제 뻔해 보이기 때문에 과연 남은 3개월 이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?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고요. 네. 그런 점에서 정말 지난 5월 29일 날 이후에 저는 6월부터 바로 하반기, 즉 여름 휴가도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잘 안 됐습니다. 네. 절대적 시간 부족은 맞고요. 대신 이번에 이제 김성주 간사, 강석훈 간사가 사실은 저와 함께 다 같은 80년대 그 같은 세대이고 네. 생각이 비슷합니다.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강석훈 의원님도 매우 잘 알고 계시고 네. 그래서 지난 공무원연금도 어려운 과정을 저희들 헤쳐왔던 것처럼 네. 이번 국민연금, 즉 공적연금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위원장님,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.